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예, 우선주는 안 봅니다. 잠깐만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연장선상으로 오는 시장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코스닥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편차가 심하긴 한데 이런 날들이 이제 하루 이틀 나와줘야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끌고 가는 시장이 이어지겠죠. 오늘부터 했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종목 하나 나가긴 했는데, 자, 일단 에코프로를 다들 얘기를 많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얘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같고요. 에코프로 저는 오늘 팔았는데, 배신자라고 하지 마세요. 배신자 아닙니다. 저 일단 11만 6천 원에 팔았어요. 방금 팔았고, 방금. 뭐 떨어질 것 같아서 판 것까지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다시 살 거고요. 다시 살 예정입니다. 다시 살 예정인데 아주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최근에 저랑 같이 산 분들만 익절하자고 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고 제가 이거는 팔 때 얘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방금 팔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금 팔았어요. 방금.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양심상 얘기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왜 팔았냐면요. 제 기준은 뭐 큰 건 아니고 저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더 선호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 뭐 다 팔았니 뭐 이런 것까지 아예 그냥 뭐 들고 있는지 다 물어보시지 그냥. 예? 전 딴 게 아니라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제 기준은 뭐냐 12월 달 고점 수준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장중에. 그쵸? 12월 고점을 넘었었어요. 에코프로 BM이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타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에코프로가 더 대장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에코프로보다는 BM이 먼저 지금 고점을 뚫었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데서 단기 고점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에코프로가 먼저 고가를 뚫는 그림이었으면 저는 안 팔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먼저 뚫어서 사실은 판 겁니다. 그래서 판 거고 사실 더 가도 할 말 없습니다. 더 가도 할 말 없고 예전에 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저는 홀딩도 유효하다. 한 15만원까지는 홀딩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한번 입절을 하고 다시 볼 예정입니다. 예, 이 정도면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드린 거죠. 나쁘게 보지 않아요. 또 팔았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빠 보여서 판 건 아닙니다. 아니, 이거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근거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근거는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아닌 BM이 먼저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나는 입절을 하겠다 라는 근거 자체가 뭐 너무 대단한 근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매수가라는 게 있고요. 20%가 넘게 수익인데 저번에 30% 먹고 있다가도 안 팔아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그 코스닥 지수 땡기려는 게 너무 보이지 않나요? 지수 땡기려는 수급입니다. 딴 게 아니라. 자, 코스닥 지수에는 뭐 이제 1위부터 한 20위까지만 보면 시총 순위를 보면 바이오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생각보다 에코프로 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뭐 11만 6천 원이 고점입니다 이러면서 판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에코프로 잠깐 봤었는데 저도 계속 보고 있었겠죠. 네. 공교롭게 요때쯤 팔았는데 공교롭게 이때 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점인가?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뚫고 가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로봇이 있고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로봇이 이제 신흥 강자죠. 신흥 강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필적한 그 영향력이라고 저는 봐요. 로봇을. 고있어. 코스닥 지수를 지금 올리는 거예요. 예. 야, 지금 코스닥이 40포인트가 올랐네. 예. 이렇게 이제, 근데 얘네 보면요. 코스닥 지수 뭘로 땡기냐면 시총 상위로 땡겨요, 지금. 시총 상위주로 땡깁니다. 예. 야, 이거 뭐,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레인보우야. 20% 올랐네. 제가 레인보우 지난주에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아, 저 이거 못내 아쉬운데, 그냥 우리도 매매할걸. 레인보우 지난주에 아마 2, 3일 전에, 지난주 중반에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레인보우 같은 거 사면, 그냥 이건 수익 날 거다. 수익 나는 걸 떠나서 저는 레인보우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시총 1위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레인보우를 사실 보고 있어요. 전 얘가 시총 코스닥 1위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2차 전지까지 같이 가버리면 1위까지는 어렵고 한 3등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렇죠? 2차 전지가 같이 가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1위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요. 레인보우 같은 거. 오늘 아침부터 로봇주가 좀 흔들흔들 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급등한 로봇주 한번 봅시다. 슈림 로봇. 얘도 돌렸네 심지어. 슈림 로봇이 거의 하한가 갔다가 지금 돌렸거든요. 이틀째 하한가 갔다가 일단 돌렸어요. 돌렸고 근데 전 저거보다 무벡스를 조금 재밌게 봤는데 무벡스도 급락을 했다가 돌렸죠. 그럼 슈림 로봇과 무벡스의 차이는 뭘까? 저는 시가총액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현대 무벡스는 시총이 17위까지 올라왔어요. 슈림 로봇은 아마 한 40위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유로메카는 금요일날 거래 정지였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얘도 유로메카가 최대 수혜다. 예. 빠지지도 않았네. 빠진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로봇주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로봇주가 오전에 변동이 컸다고 끝났다고 생각을 혹시나 하시나요? 하시면 이거 아니다. 예. 로봇주는 올 한 해 내내 봐야 될 텐데요. 이거 올 한 해 내내 봐야 돼요.
이미 이제 시총 상위 주요 섹터가 돼버렸어요. 로봇은 테마가 아니에요. 시총 상위를 구성하는 주요 섹터가 됐기 때문에 로봇을 끝났다고 단순 많이 빠진다고 로봇이 끝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유일은 상한가 갔어요. 로봇은 올 한 해 내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코스피 5000 특위가 있었죠. 여기서 금요일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기반 뭐 코스닥 3000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환율도 그렇고 뭔가 정부 정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야, 그럼 코스닥이 3,000을 갈까? 난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늘상 얘기하죠. 저는 1,500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1,500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한 2분기 말 정도. 제 생각은 딱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레인보우 바로 사신 분도 계시구나.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레버리지? 제가 아마 코스닥 레버리지도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담화가 크신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 먹기 편하죠.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그 트리거가 돼준 것 같아요. 금요일날 뉴스가 트리거였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3,000을 언급하는 순간 1,500은 코스닥 3,000에 반밖에 안 돼요. 1,500 정도는 가겠죠. 반도체요. 반도체 소부장이요.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제일 떨어져요. 이 중에서는 코스닥 지수의 영향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사실은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대신 종목이 많죠. 종목이, 특히 소부장의 종목이 되게 수가 많아가지고 그 모든 종목의 수를 다 합치면 영향력이 있는데 그냥 알로 그냥 시총 20위까지만 딱 보면 반도체는 그나마 순위가 얘네보단 떨어지는데 무시는 못해요. 반도체도. 업황도 워낙 좋고 이 중에선 제일 업황이 좋은 건 사실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 네 개 섹터는 계속 봐야 돼요. 이 네 개 섹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예, 포르쉐 부럽습니다. 예, 부럽네요. 자, 이제 한번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보셔야 돼요. 예, 결론은 올 상반기는 코스닥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상반기는 코스닥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알겠으면 1번. 간단하게 보세요. 뭐 실적 시즌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코스닥이에요. 뭐 결론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딱 코스닥 땡기기 좋잖아요. 코스닥이 오른 게 없는데 뭐 그냥 완만하게 오른 게 단데요. 코스닥 오른 게 없는데. 와, 근데 코스닥 사이드카 걸리는 거 아니야 저거? 5%면 그거 아닌가? 5%면? 원래 뭐 흔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AI 거품이 뭐 시작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최근 로봇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로봇주가 실적이 있나요? 실적 없어요.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바이오도 그렇고 실적으로 가는 장은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면 좋은데
실적이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실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그 AR 거품이 올해 제대로 끌 거다? 거품이 뭐예요? 실적 가지고 가는 건 거품이 아니죠. 실적 가지고 가는 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게 되게 어폐가 있다고 저는 봐요. 거품이 시작될 건데 왜 자꾸 실적 위주로 보래? 거품은 실적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닌데. 여튼 저는 지금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다 전형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가 이미 어떤 AI 거품이 시작된 걸 보여줬다라고 보고, 유동성 시장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모멘텀 스토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죠. 음? 아니 근데 바이오가 사실 저도 바이오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샀지만 금요일날 팔았잖아요. 제가 오름 테라퓨틱을 샀다가 팔았죠. 12만원 넘었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지만 더 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이제 제 기준은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거든요. 아마 제가 팔았던 가격 부분에서 다시 노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격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아래 정도. 근데 바이오를요, 이거 이렇게 빠졌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오가 이때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어요. 아, 이제 알테오젠은 끝났고 바이오도 끝났다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려면 코스닥도 끝났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코스닥은 오를 것 같은데 바이오는 이제 보면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여기 동의하시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아니 오늘도 보여주잖아요. 바이오가 세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시총상위가 다 바이오인데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를 안 좋게 볼 수는 있다고 봐요.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이 간다고 생각하면서 바이오를 안 좋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코스닥을 좋게 본다면 바이오는 그럼 무조건 보기는 해야지. 바이오가 최선호 섹터는 아닐지언정. 그러니까 저 역시도 바이오를 최선호로 보진 않지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야 바이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자, 코오롱 티슈진 차트 이쁘다고 했죠? 예, 고가 뚫었습니다 결국. 고가 뚫었어요 여기.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최근에 바이오 중에 좀 히어로가 하나가 있어요. 메지온이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 얘가 좀 지금 바이오 히어로거든요. 얘도 시총 2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메지온하고 전 티슈진은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얘네 공통점이 뭐죠? 메지온과 코오롱 티슈진의 공통점. 바이오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아이고. 메지온하고 코오롱 티슈진은 자체 임상을 하는 애들이죠. 아시죠? 아는데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자체 임상하는 애들입니다. 자체 임상. 자체 임상으로 삼상 들어가 있는 애들.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메지온하고 티슈진이에요.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상당수의 일들은요,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유동성 늘었죠. 유동성도 는 게 맞고,
쏠림이 심해진 것도 맞아요. 유동성 늘었고 쏠림도 심해졌어요. 자, 이거 예전에는 이제 요즘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도 않잖아요. 잘.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냥 팩트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8월 달부터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었다고요. 이 차트가 뭐죠? 예탁금이죠.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딴 것보다 각도가 코로나 때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전형적으로 유동성 유입되는 각도다 이거는. 8월달에 한 드린 얘기예요. 8월달에 유동성이 올라오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이게 코로나 유동성 시기. 지금 나머지는 이런 각도가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다 지금은. 근데 이게 8월달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8월달이면 한 이쯤인데 그러니까 전 이걸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걸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이거랑 다르다, 지금 이때랑 너무 흡사하다라고 한 건데, 지금이야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이미 그게 팩트니까. 이제 그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구간이었어요. 8월달까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본 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돈이 쭉 들어오니까 이제는 누가 봐도 유동성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 보면 수익증권은 더 심해요.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 보시면 되는데, 수익증권. 지금 수익증권 올라가는 이 각도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특히 작년 하반, 9월달, 10월달부터 더 가파라졌어요. 최근에, 사이드카도 있을걸요? 네, 최근에 보면 로봇에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기관이, 특히 금투가, 집중해서 사는 로봇주.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때가 아마 유로메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봤던 것들이, 실제 제가 매매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딱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을 저는 매매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얘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부 금투가 집중해서 사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금투 수급의 기반이 뭘까요? 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ETF 혹은 펀드, 혹은 이제 프랍,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로봇주 막 금투가 산 거 저는 ETF인 것 같다는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ETF 자금이 그냥 패시브 자금 집행되듯이 쫙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이 돼가지고 최근에 그 이상 로봇주들 급등 현상의 배경에는 전 그런 수급의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사실 다 뭐예요? 또 여기 보여드렸지만 이런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과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유동성장이죠. ETF 펀드 자금 풍부하고 시장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냥 유동성 장인 거지. 근데 또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간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쵸? 거래소는 빠지고 거꾸로, 예. 거래소는 빠지고 코스닥은 뭐 아예 하늘로 가버리네.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문제인데, 시장에 예탁금이 자꾸 늘어나. 돈이 많대. 유동성 시장이래. 지금 김대승님이 정확하게 찝으셨는데, 그런 생각들 한번 안 해보셨어요? 아니,
시장엔 돈이 넘친다는데 왜 그 유동성은 나한테는 없지? 그렇지 않나요? 아, 이 유동성은 뭐야? 대체 어디서? 아, 이상하다. 내 주변에도 그냥 똑같은데 갑자기 유동성이 늘었네? 그쵸?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근데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고 그거 너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항상 내 주식은 안 가는 거 원래 그런 거잖아요. 와, 코스닥 5%. 자, 코스닥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 어때요? 코로나 때 고점도 못 들었어요. 에코프로 12만 2,700원이에요? 아이고, 나 너무 일찍 팔았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예, 고점 뚫었네, 씨. 아, 난 BM만 뚫는 줄 알고 판 건데, 씨. 얘도 뚫었네요? 이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코스피도 참 신기한 게, 5천 특이 생기고 나서, 막 이게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5천까지 왔잖아요. 그쵸? 진짜 코스닥 3천 가려나? 코스닥 3천 특이 생기면 3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코스닥 1,500 갈 거란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야, 1,500을 어떻게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뭐 그럴 텐데, 나라에서 3천 얘기를 하는데, 1,500이면 되게 낮아 보이지 않나요? 3천 이러다가 1,500 이러면, 이거는 충분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1,500은 그래도 갈 것 같다. 1번 한번 쳐보세요. 3천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1,500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보는 1,500뷰는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뀔 거. 이거 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지수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1,500까지 열려있는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어떤 숫자를 제가 뚝 던진다기보다는 제가 나름 이것저것 차트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두들겨 보니까 한 요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열려 있다. 딱 이건데 지금 나라에서 3천 얘기를 하니까 3천? 3천? 야, 그러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이 올랐을 텐데 레버리지 10% 이상 올랐겠죠? 아,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번호가.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다. 야씨, 오늘 17% 올랐네. 아니, ETF가 오늘 17% 올랐어. 17%. 지수가 5% 올랐는데 레버리지가 17% 올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지수가 보통 지수가 5% 오르면 레버리지는 10% 오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왜 오늘은 17% 올랐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펀드, 얘네도 펀드잖아요. ETF. F가 펀드잖아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 담아져 있다 보니, 원래 이게 정상이지만, 시총 상위주가 땡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시장 자체가, 시총 상위주가, 야, 레인보우 상한가 갈 것 같아. 시총 상위주가 땡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HLB가 뭐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막 했던 시절에 ETF가 엄청 등락이 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HLB 비중이 높아서였어요. 얘가 왜냐면 시총 2위까지 갔었거든요. 그 말은 시가총액 이 최상단에 있는 1, 2, 3, 4, 5위는 기본적으로 ETF가 많이 들고 있어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센 시장이니까 야 이건 무슨 급등주처럼 가버려요. 지금 코스닥 ETF가요. 근데 제가 코스닥 ETF 사라고 계속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특히. 레인보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이건 뭐야? 왜 지워졌노? 잠시만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좀 설명도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었어요. 내 타임은 당연히 오죠. 뭐 지수가 여기서 뭐 1500까지 뭐 계속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2월달에 1500 와요. 그쵸?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 한 보름이면 1500 갑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냈던 문자 내용인데 딱 시황은 딱 요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종목이나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가 지난주에 이제 5000PT라는 지수대에 도달을 했고요. 이제 금요일날 스테이블 코인이 강했는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지만 요 코스닥 3000이라는 요 목표치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숫자가 상반기는 코스닥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럼 코스닥 ETF 레버리지 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 저는 1500까지만 봅니다. 사실은. 근데 코스닥에 가는 시장에서는요 종목장이 나올 거예요. 아마 굉장히 세게.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이제 지수가 가는 것도 좋지만 코스닥이 강해야 종목장이 나오거든요. 올해가 기회가 훨씬 많을 거예요. 특히 상반기에 기회가 좀 많을 겁니다. 올해. 지수가 좀,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한번 분위기 잡아줘야죠. 그게 올라가기 편하죠. 이렇게 한번 분위기 싹 잡아놓으면, 그쵸? 빠져도 또 올라오고, 빠져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이제 진짜 종목으로 좀 가봅시다. 예. 고성 파워텍? 잠깐만요. 근데 5%는 좀 미치긴 했네요. 무슨 뭐 5%를 되느냐, 땡기냐, 지수를. 거래소를 치면 오늘 250포인트 오른 거네요. 야 지수 하루에 5%를 땡겨버려. 로봇주도 로봇주 제정신 아니네. 아침엔 되게 쌍막했는데, 로봇주들. 오전에는 쌍막했었는데,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가면서. 사실, 오늘 제일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원래 아침부터 타겟팅하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전 오늘 리브스메드를 사려고 했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얘가 추세가 살아있는데 오늘 오버행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버행 풀리면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버행이 풀리는 날에 10%가 떠서 10%가 떠서 출발을 해버리네. 진짜 아까 잠깐 밑꼬리 달 때가 뒤였던 것 같은데 뭐 결과론적인 거고 좀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오늘 리포트이 나왔어요. 14만원 목표가 14만원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리브스메드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참고로 신규 상장주에서 거품이 안 껴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리브스메드나 여기 상한가 같네. 얘나 세미파이브 정도는 거품이 좀 안 껴있어요 지금. 아까워 죽겠네 진짜. 나 이거 오늘 이거 아침부터 이거 보고 있었어요 사실. 갭이 너무 팍 떠가지고. 삼진은 안 합니다. 예, 삼진 다 빠졌죠. 그러니까 난 삼진이 처음에 상장될 때 얘가 무슨 뭐 AI 오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12월 달 이때가 신규주들 거품 낄 때예요. 거품 낄 때. 예, 다 죽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오뎅주가 어떻게 계속 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첫날 되게 비싸게 시작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좋은 회사인 리브스메드는 되게 그냥 공모가 정도로 왔다 갔다. 이 공모가 5만 얼마인가 그래요. 공모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근데 결국은 제자리 가겠죠. AI 오뎅이 말이나 됩니까? 예. 좀 말이 안 되고. 이거 15%까지 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5%더 올랐네요. 제가 판 거보다도. 근데 2차전지 올라서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들. 예. 2차전지 오르니까 다들 기분 좋으시죠? 2차전지 오르니까. 다들 2차전지가 많으셔서 보면 항상. 오늘 반도체도 좋은데 근데? 반도체도 나쁘지 않은데요? 2차전지가 너무 눈에 띄고 바이오가 눈에 띄어서 그렇지, 로봇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반도체도 뭐. 우주항공이 오전에 좀 조정이었는데 우주항공은 조금 조정이네요. 그래도 i3 많이 올랐다. 근데 아이고, i3 시스템 야이씨 다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 다 올라왔네요 결국. 그럼 딱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딱 익절하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좀 덜어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때 얘기를 좀 했고, 제가 심지어 이때 저희가 살려고 했다가 저희는 딴 거 샀고, 막 샀다는 분들도 막 계시고 해가지고 그냥 뭐 산 분들 알아서 했겠지. 딱 목표가는 볼린저 상단 보면 돼요. 이런 거는 딱 오늘이 팔자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봅시다. 뭐 이수 스페셜부터 해서 이쪽 막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 코인테크도 좀 갈 것 같은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로봇주들 한번 볼게요. 로봇주들 움직이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는 종목들 특징을 좀 보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금투가 사는 종목들, 금투 뭐, 혹은 기관, 그리고 산업용 로봇, 이쪽이 강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강해요. 거기에 이제 오늘 레인보우처럼 가면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붙는 거고,
뭐 현대차 관련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로봇이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뭐 현대차 관련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쪽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아틀라스도 이제 산업 현장에 언제 투입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노조에서 또 뭐라고 하고 막 이러는 단계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제 산업에 어떻게 쓰이느냐, 당장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뭐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지향점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 이제 실제 투입되는 혹은 이제 로봇 양산 관련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금투 수급이 제일 관심이 많고 딱 이런 형태라 그러면은 공장 자동화랑 연결되어 있는 혹은 이제 그쪽에서 사업 그쪽 그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좋거든요. 그런 쪽은 로봇 섹터 자체는 계속 봐야 되지만 변동성이 있어서 보기가 쉽진 않아요. 생각만큼은. 그런 분들은 저런 종목들 좋죠. 코인테크 같은 종목 좀 무난무난하게 좋고 그리고 이쪽 KH 바텍도 좋네.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KH 바텍 같은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데 11선 타고 가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전반적으로 좋죠. 유프렉스도 좋고 유프렉스도 뺐다가 올렸네. 그렇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되나 고민이네. 에이프릴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제? 야 오늘 또 10% 올랐어. 또 정고점 다 와가네. 여기저기서 무슨 종목이 튄다고 계속 얘기들을 많이 레인보우 상한가 같구나. 레인보우 두산로 레인보우 좀 아깝다. 근데 너무 뻔한 건데 너무 뻔한 거라 아깝네. 말만 할 게 아니라 샀어야 되는데 너무 말만 했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티즈 레인보우 유일로보 요런 게 지금 좀 세죠. 기관들이 미친듯이 사네. 코스닥을 기관들이 미친듯이 사고 그 중에서 누가 사죠? 금투가 사네요. 제가 볼 때 로봇주 오늘 또 다 금투가 올렸을 거예요. 로봇주들 오늘 오전에 약했다가 장초반에 약했다가 들어올린 거 대부분 다 금투가 들어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젤도 가죠. 예. 근데 이제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 있는 걸 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건 로보티즈 같은 건 지금 상한가 비스무리 같잖아요. 레인보우는 아예 상한가고 얘는 아예 상한가고 예. 유일로보도 상한가고. 야 레인보우랑 어떻게 유일로보는 차트가 되게 흡사한데요. 상한가에 굳이 왜 팔아요? 상한가 풀리면 뭐 일부 이익 실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루일로보래 레인보우를 사라고 했다고 아까 뭐 샀다는 분도 계시는데 왜 상한가를 갔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레인보우 100만원 가죠. 100만원이야 가겠죠.
100만 원이야 충분히 갈 수 있겠죠. 50%만 오르면 100만 원이잖아요. 야이씨, 지수가 6% 올랐다. 이거 좀 오바긴 하다. 근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사실 매수하기도 좀 껄쩍지근한데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수가 6% 올랐는데 이거 뭘 사기도 좀 그러네. 시가총액 5위가 상한가를 갔으니. 야, ABL도 20% 올랐다. 근데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분, 리노공업이 왜 가는지 아세요 혹시? 리노공업? 그러니까 그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뭐 막 또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고 있었거든요. 리노공업을. 리노공업 제 기준은 그거예요. 시총이 높아서예요. 저는 그냥 반도체 기업 중에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제일 높은 애가 리노공업이에요. 두 번째가 이오테크닉스고. 아, 두 번째가 원익IPS고, 세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이 여기 1위부터 10위 안에는 다 반도체가 없거든요. 제일 시총이 높아요. 이게 아마 금요일 날도 움직였을걸요? 리노공업? 얘가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나왔어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리노공업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냥 코스닥 땡기는 것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자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MSCI나 뭐 기타 글로벌 펀딩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을 패시브 자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얘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탑다운 형태로 집행되는 자금이에요. 그냥 코스닥을 산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긁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ETF인 거고, 이게 사실은 ETF의 그 구조와 거의 흡사한 거고요. 그래, 다시 얘기하면 리노공업이 왜 간다? 시총이 커서요. 소부장 중에 시총이 제일 커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은 계속 지금 잘 봐야 돼요. 거꾸로. 근데 얘네가 분위기를 잡아 놓으면 코스닥장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종목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반기는 계속 기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수도 가겠지만.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로봇 쪽 오른 거에서 저는 큰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유로메카가 갑자기 무슨 난리가 나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게 저는 되게 큰 힌트라고 봐요, 지금. 그 오늘도 실제 기관이 많이 사재긴 해.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지만 기관이 많이 사죠. 1조가 넘죠. 참고 금요일도 코스닥 기관이 많이 샀을걸요? 지난 금요일에도 기관이 1조 가까이 샀어요. 오늘도 사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코스닥 3000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책에 기관 애들이 좀 정책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코스피 5000 특이 한다니까 코스피만 사더만, 금요일날 이제 코스닥 3000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조 단위로 사고 있어요. 소부장 상위 종목들이 세죠? 그러니까는 지금 딱 그거라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또 많이들 이제
그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총 상위만 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쟤네가 일단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지. 코스닥이 진짜 지금 1050인데 1500을 가는 시장에서는 골고루 종목장이 엄청 확산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지 근데 조금 에코프로 조금 빨리 팔긴 했다. 아이씨. 또 이제 팔면 날아가는 또 그게 오는 건가? 제가 원래 팔면 주식이 잘 갑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저야 뭐 이쯤에서 하차를 하긴 했는데 기회 주면 다시 사야 되는데 기회를 이러면 나가린데. 좀 그만 좀 올라가라. 적당히 올라가야지. 와 근데 진짜 심하긴 하네. 거래소 40포인트 빠지는데 코스닥 60포인트가 올라. 심하긴 심하네요. 화이트 솔루션 상한가야? 이건 뭐야? 화이트 솔루션이 왜 상한가를 갔을까? 이게 덕우전자 자회사잖아. 추억의 종목 덕우전자. 이것도 최근에 조금 냄새는 나거든요. 근데 왜 움직이는지까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 자회사가 상한가를 갔네. Y2가 덕우전자 자회사입니다. 뭐야 이거? 자, 오늘 시장은요, 지금은 저는 조금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바이오가 강세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볼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 AI입니다. 제가 의료 AI 얘기 좀 오랜만에 좀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의료 AI는 되게 매력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왜 매력이 많냐면 이제 바이오의 성격도 가져가면서 AI 그 구체화 AI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조정도 좀 받았어. 뭐 때문에? 이때가 이제 바이오 때문에 사실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관련된 종목 오랜만에 한번 좀 읊어봅시다. 한번 쭉 훑어볼게요. 관련된 종목들. 저희가 건드린 종목도 되게 많죠. 11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 매매를 이쪽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자, 토모큐브. 오늘은 반등을 하는데, 토모큐브. 사실은 이제 주봉은 이런 자리.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이게. 토모큐브가. 딱 12월 초까지만 좋았어요. 저도 딱 이때까지만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 딱 기억해보면 토모큐브. 그때 많이들 수익을 보셨을 거고, 그리고 프로티나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로켓헬스케어도 있고요. 많이 했죠. 3빌리언. 네. 그리고 걔 뭡니까? 걔 유로핏? 사실 유로핏은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손절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시어스테크. 이게 대장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오가노이드도 저희 매매했었어요.
전부. 또 뭐가 있었을까? 저는 사실 JLK도 매매를 했거든요. 또 뭐가 있냐? 나머진 기억이 안 난다. 프로티나 여기 있어요. 프로티나. 고영은 로봇으로 봐야죠. 근데 고영도 그때 매매했던 건데 고영은 근데 로봇으로 봐야죠. 고영, 리브스메드, 그 다음에 큐렉소 이렇게는 이제 또 로봇. 온코닉 테라퓨틱스요? 그거는 바이오잖아요. 얘는 바이오고 한 요정도 봐주면 되거든요. 한 요정도 일단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 한번 차트를 쭉 보면요, 사실은 시어스가 안 가는 듯 하면서 얘는 신고가를 갔어요. 시어스가 신고가를 이미 갔죠. 그렇죠? 그럼 이쪽 봐주긴 봐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시 봅시다. 토모큐브는 주봉상은 매력적인 자리인데, 나는 최근에 나왔던 저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살짝 밀리면 저는 볼만할 것 같아요. 토모큐브도 이 중에 뭐 다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른데 차트는 다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코인테크는 로봇이면서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테크가 좀 특이한 회사인 건데, 원래는 공장 자동화 전문 기업이에요. 딴 게 아니라. 얘는 딴 게 아니라 원래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얘가 아마 탑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탑머티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또 거기다 갖다 붙인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AM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MR 뭐예요? 이게 나 의료 AI 얘기하려다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의료 AI 이어갈게요. AMR이 이게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AM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에도 아틀라스 말고 그거 뭐 하나 있잖아요. 네모난 판때기처럼 생긴 거. 근데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 현장 도입에 먼저 나섰던 대표적 기업이 어디냐면 걔가 티로보틱스거든요. 티로보틱스가 SK그룹 향으로 2차 전지 쪽 SK그룹 향으로 뭐 AMR을 도입한다 막 이래가지고 날라갔던 게 이미 한 3년 전 스토리예요. 3년 4년 됐어요. 이때 3년 됐네. 23년에 그걸로 이렇게 주가가 날라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이때 되게 좋았었던 그때죠. 23년이 맞죠? 그쵸. 23년 똑같네. 23년이 2차 전지가 엄청 좋았던 그 시절입니다. 막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딱 그 시기인데, 티로보가 그때 간 이유가, 똑같은 시기에 간 이유가 저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AMR 이제 투입된다 막 이러면서 간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AMR을 다루는 기업들은 제조업 쪽에 특히 2차 전지 쪽 스토리가 먼저 붙었었어요. 탑머티리얼즈 왜 안 가냐고요? 잘 몰라요. 제가 탑머티리얼즈 종목을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올랐네. 4% 올랐네요. 4% 올랐네. 4% 올랐네.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핵심주만 보는 게 좀 좋아 보인다. 그 핵심주가 뭐죠?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뭘 보라고 했죠? 전고체. 딱 제가 얘기한 순서대로 갔잖아요. 아시겠으면 1번 쳐보세요. 2차 전지 뭐 복잡하게 볼 거 없다. 2차 전지를 순수하게 보시려면 2차 전지는 제가 대표주만 보라고 했는 게 이 에코프로 그룹이고,
그 다음 전고체, 여기다 전 플러스 알파 본다면 전고체라고 진작부터 얘기를 드렸고, 실제 저는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진짜 제일 잘 제일 잘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빨리 팔았죠. 이때가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때 언제야? 1월 16일이구나. 이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샀는데 다음날 상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한 주가 아마 사면 맨날 날라갔던 한 주예요. 이때 로봇주 좀 많이 했었을 때 마지막 금요일날 뜬금없이 2차 전지를 툭 했거든요. 전 애초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난 2차 전지를 에코프로만 보는데 하나 더 본다면 난 전고체 쪽 보고 그 중에선 당연히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을 본다. 이 얘기는 이미 드렸던 거고 금요일날 실제 매매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차 전지에서 어떤 종목은 왜 안 가냐 그건 난 몰라요 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업황이 지금 좋은가요? 2차 전지 업황 안 좋잖아요 여러분.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아시죠? 예.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전고체는 왜 가요? 전 로봇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양극재는 왜 가나요? 여러분, 양극재는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에코프로그룹?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가총액이 커서예요. 시가총액 2등이랑 3등인데, 얘네가 빠지면 영향이 코스닥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는 에코프로그룹이 그나마 소재 기업들 중에 제일 실적이 괜찮은 편이에요. 제일 실적이 괜찮다고요. 다른 애들보다는.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룹이 제일 낫다고요. 대표성을 띠는. 뭐 굳이 막 이것저것 공부해가면서 할 만한 업황은 아직 아니에요. 2차전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업황은 안 좋은데 대표성을 띠는 종목들,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꿈, 전고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섹터고, 말이 지금 옆으로 또 새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제 요 최근에 로봇주 중에서도 AMR 대표적 기업들이 T로보틱스, 유진로봇, 로보스타, 두산로보틱스 이런 거거든요. 응?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표주가 뭡니까? 현대모백스. 다 로봇주 중에 최근에 셌던 애들이잖아요. 최근 로봇주 분위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산업 현장에 직접 쓰이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로봇주로 관심이 더 가고 있어요. 유로메카 대표적인 협동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아직 꽤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처음 나온 그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옛날부터 계속 진행이 되던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바이오 얘기를 좀 이어서 가면 시어스가 뭐예요? 대장이죠. 대장. 토모큐브는 사실은 로킷이랑 많이 비교해서 보긴 하는데, 얘는 이제 HT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의 이제 적용 확대가 이제 포인트인데, 얘는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주로도 많이들 보죠. 참고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이게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주고요. 그다음 프로티나는 이제 그 뭐죠? AI를 활용해서 그 신약 개발하는 그 코스트를 비약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프로티나가 포지셔닝은 되게 괜찮아요. 이게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이 딱히 없어요. 네, 프로티나 정도면. 글로벌 트렌드기도 하고, 신약 개발하는 코스트를 비약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로킷 헬스케어.
얘네도 자회사가 좀 있는데 얘가 이제 원래는 토목큐브랑 많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 저는 원래 토목큐브를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로킷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서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3빌리언은 그 리포시 생각이 나죠. 뭐 제2의 시어스테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컨닝을 한 거죠. 뭘 컨닝했냐? 리포트를 컨닝을 한 거죠. 그 리포트 있었잖아요 예전에. 제2의 시어스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인덱스 보고서에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26년 겨냥해서 유망주로 언급이 됐던 종목이 뭐였다? 고영, 3빌리언, 그 다음 또 뭡니까? HL 홀딩스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거론이 됐었고 실제 저희도 고영이나 3빌리언 같은 걸로 매매를 했었죠. 얘가 왜 제2의 시어스로 많이 비교를 하냐면 이제 북미 진출 때문에 이게 아마 작년 가을에 법인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피 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얘도 뭐예요? 북미 진출 스토리. 그 뭐 이상한 외국인 뭐 누구 섭외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JLK 얘는 파로스아이바이오하고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는 스몰캡인데 최근에 좋아요. 최근에 약간 후속주예요. 후속주 얘도 스몰캡 후속주. 차트 한번 볼게요. 기본 내용은 한 요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나 탄산이좀 저게 좀 짜친다니까요. 제가 한동안 탄산리튬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탄산리튬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어느 날부터 좀 짜증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시장이 2차 전지를 좀 억가하는 것 같다. 아니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빼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탄산리튬 선물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지금도 가요. 아니 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 현상은 이미 있는데 시장이 바라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보면 전 요즘 잘 안 봐요. 탄산리튬 선물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좀 짜증나더라고. 이게 12월 초에요. 여기가 12월이거든요. 12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엄청 세게. 12월 중순부터 엄청 세게 올라갔었다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탄산리튬 선물이래? 이때부터 엄청 셌는데 이때 이상하게 못 가더라고. 나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엔 시장은 그냥 보고 싶은 걸 보는구나. 아니 에코프로가 12월 중순부터 빠졌잖아요. 이때가 근데 탄산리튬이 계속 신고가 갈 때예요. 세비캠이 12월 중순부터 빠졌잖아요. 탄산리튬은 계속 신고가 가는데. 근데 지나고 봤더니 뭐가 있었죠? 이때쯤에 지나고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계약 해지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죠. 이 당시에 12월 중순에서 말해. 뭐 시장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시장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리튬이 계속 올라간 거는 12월 중순부터였어요. 2차 전지주는 그때부터 빠졌어요. 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억가하는 것 같다. 다 올라올 건데 아무튼 억가다. 이거는 좀 억지로 까는 거다. 근데 실제 이슈가 하나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
계약 취소권.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계약 취소 때문에 시장이 좀 억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리튬 보고 가야 되는 시점은 12월부터였어요. 이게 충분히, 즉 악재가 충분히 가격 이제 프라이싱 되고 시간도 좀 흐르고 한 달 흘렀죠. 거기에 이제 코스닥 부양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2차전지가 또 부각되는, 이 당시에 이제 악재에 둔감해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ES 혹은 로봇으로 가야 된다. 그 출발을 누가 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얘가 먼저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재단 까지 같이 올라가는 약간 요런 그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산리튬을 팔았다고요? 탄산리튬은 간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탄산리튬은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 이거 저 중국 선물인데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 공급 터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산리튬은 계속 올라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애초에. 그럼 리튬이 가면 2차전지도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여튼 뭐 뒤에라도 가면 뭐. 자, 요거 이해가 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많이 설명은 드렸어요. 딱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제가 딱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탄산리튬 선물을 아마 거의 뭐 매일 보여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드렸어. 짜증나가지고. 아니, 탄산리튬은 가는데 2차전지 빠지니까 자꾸. 저도 좀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에코프로 나 안 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올라와서 팔 때 그때나 얘기해주고 난 안 팔 거다. 차라리 더 사면 더 샀지 안 팔 거다. 근데 저도 더 사지는 못했어요. 더 사지는 못했어요. 딴 것도 매매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좋구나. 자, 그리고 말이 자꾸 옆으로 오늘 많이 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러니까 JLK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사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JLK 같은 거 이런 거는 인젠 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12월하고 1월달까지 의료 AI 안 좋았는데 얘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쵸? 그 전에는 오히려 못 갔고, 그러니까 얘는 좀 후속주라는 얘기죠. 후속주. 요런 게 이제 후속주. 파로사이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얘도. 이런 게 후속주. 선도주는 로키텔스케어, 그쵸? 3빌리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도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주 전 좀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카페이 어떻게 됐어요?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죠. 자, 스테이블 얘기 잠깐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이유는 일단 내일도 일정이 있는데 2월까지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월까지. 즉 일정이 딱 끝나고 세론되는 구조가 아니라 2월까지 일정이 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 3000 코스닥 3000 이라는 키워드가 요 스테이블이랑 같이 이야기가 나온 거라 단발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요일날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오늘 고점에서 왜 밀리냐? 아니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오늘도 올라가니 가면 좀 물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전 스테이블 코인 아무튼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작년 하반기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주는 봐야 돼요. 네. 지금은 봐야 돼요. 아시겠으면 2번 스테이블 코인 봐야 돼요. 카페이가 대장이죠. 잠깐만. 카페이 다날. 카페이. 아이고. 다날. 아이씨, 다날은 오늘도 올랐네. 카페이, 다날, 또 뭐가 있냐. 뭐 많기는 한데, KCP, 결제 쪽. 좋네. 뭐야, 근데 얘네도,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진짜 크긴 커요. 이게 상한가가 30%라 크긴 커요. 상한가를 한번 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빠져 있었던 주식들 같은데, 상한가 가고 뭐 한 올라오니까, 한 50% 올라오니까, 정고점 거의 다 와가네. 황당하게도. 헥토. 네,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것도. 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뭐 한 이틀이면 올라가네요. 이게 이제 뭐 상한가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별로 못 갔네. 핀 거. 벨머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덜 못 간 이유가 아마 얘네들의 STO. STO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누가 두상을 갔어요? 두상이 뭐야? 상가 2번 갔다 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두상이 옛날에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 두상. 혹시 두상이 뭔 말인지 아세요? 두상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주식하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두상. 상한가 두 방인가요? 머리 모양인가? 원래 두상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거기서 나온 건데,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 갈 때 두상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옛날 코스닥이 그 상한가 폭이 막 10% 15% 이랬을 때, 그때는 상한가 폭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상한가 폭이 커져가지고 이런 일이 잘 없죠. 예전에 이런 거 꽤 많았어요. 아침에 하한가에 사서 오후에 상한가 가는 거. 지금으로서는 좀 꿈 같은 일이긴 한데, 옛날에는 제한폭이 좀 낮아가지고 이런 게 좀 비일비재했어요, 나름. 아니, 반대로 상한가에서 하한가 가는 것도 많았고, 요즘은 잘 없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부 로봇주에 이게 있다 보니까 시끌시끌 했던 건데, 이때 저도 뭐 한 두세 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하한가에 샀는데 상한가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왜 못 나오냐면, 요즘은 상한가 폭이 커졌잖아요. 못 나오죠, 보면. 네, 요즘 나오기는 어렵죠. 옛날엔 10%였어요, 처음에 코스닥이. 상한가 10%, 하한가 10%. 그러면 이제 하한가에서 상한가 가봐야 지금 상한가보다도 좀 덜 올라가는 거니까. 슈신 잘 가네. 와. 자, 지수가 조금은 저는 쉬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너무 과해요. 아까 6%까지 갔었죠. 지금 이제 5% 안짝으로 내려왔는데, 아, 솔직히 좀 아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종목 타이밍 잡기도 어렵다, 이러면. 왜냐면 지수가 조금 쉴 때 같이 내려올까봐 좀 타이밍 잡기도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은 이미 많이 오른 날이라 좀 아무튼 근데 이제 시총 상위주만 좀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아는 있어서 그리고 또 우주항공은 빠졌죠. 얘는 또 낄쩍낄쩍 오르냐 AP에서. 우주항공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야, 다 올라왔네 이거? 이거 아까 많이 빠졌는데. 아이고. 아, 이 정도면 살만한데. 여기까지 갔었네요? 아까 몰랐네. 여기 오면 살려고 이렇게 박스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오면 사야지 이러고. 오전에 예, 박스 상단만 살짝 훑고 지나갔네요. AP성이 가네. 예. 근데 오늘 지수 코스닥 올라가는 거 과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코스닥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건 이제 다들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뭐가 이제 단기론 과하긴 과한 게 맞긴 하지만 사실 거래소는 코스닥 고점을 진작에 넘기고요. 진작에 넘기고 거기서부터 지금 얼마를 더 왔어요. 한 50%더 올라갔잖아요 벌써. 코스닥 고점 뚫고 50%를 더 올라온 게 거래소예요. 근데 코스닥이 예? 아직도 코로나 고점도 못 넘었는데 1500이 그렇게 과한 숫자인가요? 1500이라는 숫자가 전혀 과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큰 그림에선 코스닥하고 거래소 이격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올 상반기는 코스닥 봐야 된다. 올 상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막 2000 얘기도 나오네. 근데 그 뭐야 1500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제가 이 얘기를 꽤 여기저기 많이 했었던지라 처음에는 다들 좀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3000 얘기들 정부 워딩에서 나오다 보니까 1500은 다들 이제 또 껌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1500 정도는 가지. 왜 못 가? 1500이야 뭐. 근데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빨리 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죠. 우주항공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우주항공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에 또 하나라서 나빠 보이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모레 살까 이 정도지. 근데 걱정이 왜 되세요?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나 굳이?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서 걱정인 거는 뭐냐면 어, 걱정이라기보다는 타점 잡기가 쉽지는 않다. 오늘 자체는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게 맞긴 하니까 타점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자, 메모리가 없는데 자율주행이니 휴머노이드니 반도체 없이 뭐가 되는데. 그쵸, 반도체 있어야죠. 예, 반도체 있어야 되죠. 저 얘기는 우리 이제 그 반도체 아저씨가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반도체 있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반도체가 대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의 시세라는 게 어, 유행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만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반도체만 보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에코프로 같은 걸 어떻게 매매를 하겠으며 바이오를 어떻게 매매를 하겠으며 그렇잖아요. 오늘 반도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도 나쁘진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어, 실적이 이렇게 좋은 산업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반도체가 대장이다, 막 이러면서. 대장도 맞고, 실적이 좋은 것도 맞다니까요. 누가 그걸 아니래? 그거는 맞는데, 왜 그것만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유동성 시장인데 반도체만 갈까요, 진짜?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올려야 될 주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적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유동성장은 실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옛날에 유동성장 때 올라갔던 주식들 보세요. 실적이 좋아서 갔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만 봐도요, 신풍제약이 실적이 좋아서 갔나요? 아니, 신풍제약, 그때 신풍제약 막 뭐 20배, 30배 가고 이러지 않았나? 다 모멘텀 플레이 아닌가? 그런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참 좋게 보는데, 심텍도 사야 될 것 같고, DB하이텍도 좋게 봐요. 많이 올라서 그렇지, 요새. 좀 내려와야 살 텐데. 뭐 두산테스나도 좋고요. 야, 얘도 고점 뚫었네. 반도체도 좋은 게 참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섹터 중에 하나. 여러 섹터 중에 하나. 뭐 할 거는 많아요. 반도체만 왜 내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반도체도 좋은데 좀 시각을 좀 더 넓히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 뭐 다 좋죠. 이거 뭐 6월에 그거잖아요. 6월에 지방선거죠. 6월 아닌가? 6월에 지방선거죠. 미국은 이제 11월에 중간선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올해 얘기하는 게 뭐예요? AI와 유동성이란 기존 키워드에 플러스 알파로 정책을 봐야 된다.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 3000도 사실 정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정책에서 튀어나온 키워드예요. 코스피 5000?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이 6월이면 딱 2분기 끝날 때까지니까, 요때까지는 코스닥 장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6월까지는 코스닥 장세가 펼쳐질 거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좀 오바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 상징하는 바를 잊지 말아라. 오늘 상징하는 바가 저는 꽤 크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코스닥 위주로 형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지금 11시 반이 됐네요, 벌써. 전 내일 뵙도록 하고,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분 뒤에, 35분부터 제 개인 유튜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